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JSM 모닝 뉴스입니다. S-Oil 샤인 프로젝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9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 건설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법적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모양인데 울산시가 정부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온산공단의 S-Oil 공장 맞은편 샤인 프로젝트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총 9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생산설비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기공식을 가진 이후 부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설 부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현장 근로자들의 주차장과 생산설비 야적장 확보입니다. 아직 부지 공사 중인데도 임시 주차장엔 근로자의 차량들로 가득 찼고 이것도 부족해 공사장 밖 차도까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사업기간 1일 최대 17,0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근로자 수송을 위해 1일 150대의 대형 버스와 최소 3,000대 정도의 승용차가 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설비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도 필수지만 현재로서는 가용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행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산업시설 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용지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 후 가능합니다.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중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 대란으로 석유화학 단지의 생산성 저하가 불보듯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울산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미투자 산업시설 용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호응해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샤인 프로젝트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안건이 상정돼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짐에 따라 시공사 측은 조만간 공사장 인근의 미활용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S-Oil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 건립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필요한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근본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안건으로 채택되어 공단 내 주탄환 해소는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투자 활동에 대한 인허가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에 건립이 되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현장 지원 운영에 들어가 현대자동차와 SDI 등의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는 등 기업하기 좋은 울산 조성을 위해 적극적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HD 현대중공업 김규덕 전무를 내정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HD 현대중공업의 추천을 받은 경영 전문가인 김 전무를 신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 과장급 서기관을 HD 현대중공업으로 파견하기로 해 지자체와 지역기업 간 인사교류로 지방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박성민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김교흥 위원장에게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마련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인근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울산항 개항 60주년 기념 제7회 항만안전 콘퍼런스를 갖고 울산항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연구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주재 발표에서 울산연구원 이은규 선임연구위원은 울산항은 향후 친환경 선박 연료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부가 가치 항만 산업을 통한 고부 가치율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은 총 물동량 국내 3위, 액체 화물 처리 국내 1위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항만으로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에코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SRT 매거진이 선정하는 2023 SRT 매거진 어워드에서 울산 지역 구군이 관광 명소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울산 남구는 관광 잠재력을 갖춰 내년이 더 기대되는 2024 방문도시 10곳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소개됐습니다. 올해 국내 최고 여행지 10곳 중 하나로는 울주군 진화 명선도가 선정됐으며 야간 경관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RT 매거진은 대중교통 SRT의 차내지로 지난 2018년부터 독자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국내 관광 명소를 선정하는 SRT 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도 이어진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지원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울산만 한 건도 없다며 해양 레저관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은 미래전략본부가 2차 전지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를 신청하지 않은 실책을 지적했고 김종은 의원은 자매도시를 활용한 울산 대학생 유치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청의 공문 생산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일선학교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천미경 의원은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의 67%가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며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 진학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남권 청년 인구의 유출과 이주의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울산 지역 대학 진학 청년의 32.9%는 울산 지역 대학으로 진학했으며 나머지 67.1%는 다른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또 울산 대졸 청년의 60.5%는 울산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39.5%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남권 청년이 이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4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남권, 대경권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에 6일간의 열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보치아와 수영, 요트 종목 등에서 금메달 5개 등 18개의 메달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에서 17개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 71개 등 모두 176개의 메달과 9만 2천여 점을 획득해 당초 목표했던 종합순위 12위보다 2단계 올라선 종합 10위와 메달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재 학습 자료인 울산 문화재 학습 GPT를 개발해 학교로 보급합니다. 울산 문화재 학습 GPT는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에 나오는 지역 문화재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 자료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번 달 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 나눔 연수를 열고 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무인 점포를 돌며 손님이 놓고 간 카드를 훔쳐 사용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무인 점포의 경우 손님이 신용카드를 놓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놓고 간 신용카드를 따로 보관해두는 곳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무인 점포 안에서 남성이 두리번거립니다.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혼자 남은 남성은 즉시 계산대로 향합니다. 물건을 계산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냅니다. 무인 점포에서 보관 중이던 손님들이 놓고 간 신용카드였습니다. 남성은 이 점포에서만 2개의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달 동안 울산과 부산, 경남 등지 무인 매장 20곳을 돌며 신용카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게임기와 낚싯대 등을 구입한 뒤 중고거래로 되팔아 1,3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낮 시간대에 이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범행을 했고요. 대형마트 인근에 소액 결제를 먼저 한 다음에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이제 돈이 되는 전자제품이나 다른 것들 구매해서 중고로 판매한 다음에 현금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 소방지부는 어제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방 예산이 국비 지원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가 어제 울산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도로 결빙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기후변화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상이변과 지역적 영향으로 강력한 한파가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제9대 이사장 선거에서 박영궁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울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그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집행부 선거에서 박영웅 대표가 신임 이사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입니다. 울산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16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병원 파업 장기화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울산대병원이 설립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도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울산대병원 지역 필수 의료 대상병원 지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울산대병원의 즉각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 울산 시민의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전국 규모의 박람회와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울산대 링크 3.0 사업단과 최서영 씨는 조선업 미래 신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글로컬 마케터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교육부 장관상과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교육부의 제3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산업디자인학 전공 이진영 교수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김동혁, 최윤석 교수와 탄소중립대학원 이만건 교수팀이 사용한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할 때 얻은 전압과 전류 등의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꾸는 방식으로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기기 종류에 제한받지 않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실제 충전과 방전 테스트 없이도 쉽게 배터리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그린 에너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한 2023년 울산 산업안전 지식정보 공유회장이 어제 문수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어제 행사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울산을 주제로 산업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한편 산업안전 세미나와 산업재해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울주군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은 온산읍 덕신리 33번째 일대 4,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울주군은 내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한 뒤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상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